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수로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지도 모를 중대한 사안, 바로 전시작전 통제권, 줄여서 전작권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요즘 뉴스 보셨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또 한 번 방위비 폭탄을 던졌습니다. 무려 100억 달러, 1년에 우리 돈으로 거의 14조 원을 요구했습니다. 거기다 주한미군 숫자도 4만 5천 명이라고 뻥튀기하며 한국은 안보 무임 승차국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발끈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트럼프를 향해 예의 없다고 했고, 급기야 그럼 우리도 전작권 회수하겠다는 반응까지 나왔습니까? 여러분, 이게 외교입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안보를 다루는 자세라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작권이 뭔가요? 즉 전시작전 통제권은 전쟁이 터졌을 때 누가 우리 군을 지휘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한미연합사령부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령관은 미군 대장, 부사령관은 한국군 대장, 구조는 50대 50입니다. 일부에서는 사령관이 미군이니까 주권 침해 아니냐고 묻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령관이 짠 작전 계획도 양국의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으면 절대 발동이 안 됩니다. 한국이나 미국 대통령이 똑같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까? 이건 동맹입니다. 나토를 보십시오. 나토 통합사령관도 미군 대장입니다. 그런데 유럽 나라들이 군사 주권을 미국에 뺏겼다고 생각합니까? 항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은 더 극단적입니다. 물론 군대를 못 가지니 자위대 체제로 전작권 자체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작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한국의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전작권 회수를 외칠까요? 진보 정권은 우린 자주국방인데 자주권 없는 용병이다를 외치며 국민 자존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반미 민족주의 감성팔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해 내부 결집을 유도하는 정치쇼로 써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뭡니까? 전작권이 회수가 된다면 전쟁 억제력 약화, 안보 불안, 경제 타격까지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전작권 환수 추진선언, 문재인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 이재명은 즉시 환수 또는 1년 내 환수를 외쳤습니다. 반면 보수 정권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동맹 유지를 선택해 왔습니다. 이명박은 안보가 우선, 전작권 이양 시점 연기, 박근혜는 조건에 따라 연기할 필요, 명분을 내세워 연기를 했죠. 윤석열은 솔직했습니다. 안보 현실을 고려해 유지 기조를 이어나가겠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진보는 이념을 보고 보수는 현실을 본다는 것입니다. 진보 진영의 전작권 환수 대표 주장은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의 말로 요약됩니다. 전작권 환수는 늦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가져와야 한다. 미군 지휘에 의존하면 한국 군대는 자주권 없는 용병에 불과하다고 했죠. 반면 보수 정권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은 말했습니다. 연합작전이 불가능하면 미군 철수도 가능하다. 그럼 한국은 동북아에서 고립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더 직설적입니다. 이 문제는 주한미군 철수로 직격된다. 국민 동의 없이 추진해서는 안 된다. 전작권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국민에게 물어야 한다. 이쯤에서 여러분, 과거 발언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이재명은 2021년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3년 전 대선 때는 전작권 즉시 환수, 이번 대선 공약으로는 지난 5월 한미동맹 기반하에 전시작전권 환수를 추진하겠다. 참 말은 그럴듯하지만 한미동맹 기반하에 전시작전권 환수가 가능합니까? 이쯤 되면 바른 말 해야죠. 미국 너 집으로 가라고 해야 솔직한 겁니다. 전작권 환수는 한미동맹 해체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현실은 어떤가요? 민주당은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는 세계 6위의 군사 강대국이다. 맞습니다. 재래식 무기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북한이 재래식 무기로 우리와 싸우겠습니까? 침공하겠습니까?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입니다. 만약 핵이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 인천공항, 군 비행장 등 10여 곳에만 핵이 날아온다면 대한민국은 즉시 마비됩니다. 화폐는 휴지 조각되고 식량은 끊기고 전기와 수도는 멈추게 됩니다. 피난 못 갑니다. 집집마다 자동차 전부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 어딜 가겠습니까? 갈 틈이 있습니까? 우리 군은 설상가상 탄약 917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처는 국방위 국정감사 자료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작전용 정찰위성, 통신망, 미사일 요격 체계, 정보 전부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주국방이 아니고 지금은 미군 대여 서비스 국가라는 말이 더 적절한 실정입니다. 전작권 환수의 결과는 한미연합사 해체, 주한미군은 우리 작전에서 이탈, 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지게 됩니다. 70년간 이어온 한미동맹은 사실상 마비되는 것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미국에게 이혼하자는 선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전단 금지, 북한 인권단체 탄압 등 벌써 북한 눈치 보기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국방부 장관은 방위병 출신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 손봤다. 출처는 중국 관영매체 환구15에서 가져왔습니다. 전작권 회수는 북중러의 희망을 성사시켜주는 일입니다. 국제 정세를 봅시다. 수년째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시도하다가 러시아에게 침공을 당했습니다. 한 방 맞고 지금 수년째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나토는 회원국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 나머지 나라들이 공동으로 자동 전쟁에 참여해 방어한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입니다. 나토 회원국 중 강대국 영국, 독일, 프랑스 전부 미국의 안보를 매달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회원국입니다. 트럼프가 이들 국가의 방위비를 올리자 다 들어줬습니다. 왜요? 미국 없으면 안보를 버틸 수 없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더 굳건히 해야 합니다. 전작권 환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이건 미국과 70년간 한 집에서 잘 살다가 이혼 도장 찍는 것입니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 철수의 시발점이고 북중러가 가장 기다려온 순간입니다. 만약 한미동맹이 싫다면 솔직히 말하십시오. 이제 북중러와 함께하겠다고. 그런데 그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요. 국민 70%는 미국을 신뢰하고 80%는 중국을 싫어합니다. 자존심 말고 현실을 봐야 할 때입니다. 전작권을 넘겨받는 순간 우리는 고아입니다.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은 동맹을 흔들 때가 아니라 붙들 때입니다. 생뚱맞지만 작년 총선 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청와대 정무수석, 당대표 한동훈 모두 국회의원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치 초짜 영선이었습니다. 이런 선거 경험 없는 사람들이 선거를 치렀으니 총선 대패는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정부 어떻습니까? 대통령 병역 면제, 국무총리 병역 면제, 안보실장 6개월 의가사 제대, 국방부 장관 방위병 출신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겠으며 NSC 소집되면 볼만하겠습니다. 우왕좌왕하겠지요. 위성락 안보실장은 방미 결과 브리핑에서 통상과 안보 전반을 패키지로 협의하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도 논의 대상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시작전권 전환 등 민감한 이슈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파장 등을 다각도로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급한 게 관세 협상입니다. 관세 협상이 먼저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시한 폭탄이 8월 1일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첫 NSC 회의에서 관세 협상은 사실상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는 남북관계 복원, 전작권 전환, 주한미군 재조정 등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에서 한국은 남북대화와 대응정책에서 미일과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미일은 중국 견제와 북러 군사 협력 대응을 강조한 반면 한국은 긴장 완화와 남북 교류를 우선했습니다. 지금 특활비 올리고 국힘 때려잡고 돈 부릴 때가 아닙니다. 전선을 넓힐 군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코앞에 다가온 관세 협상에 전념하십시오. 진심으로 미국과 협상에 임해주길 바랍니다. 국내 수출기업 대부분은 15% 이상 관세에 버티기 어렵다고 합니다. 폭망한다고 합니다. 근로자 다 문 닫았고 공장 문 닫고 근로자 다 떠나게 됩니다. 현재 한국에 매겨진 25% 관세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폭망합니다. 이상 삼수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권력 감시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